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105회 실무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감독관 확인번호 확인하셔서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회사 정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명 무한상사이고요. 회사 코드 1054,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전제품과 관련된 거래는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기는 제12기이고요. 회계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나와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은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수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 등록 메뉴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서요. 회사 등록되어 있는 정보와 교재에 나와 있는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제일 먼저 사업자 등록 번호가 일치하지 않죠. 2번에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한 번만 클릭을 해서요.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47-50505 수정하고요. 대표자 명도 일치하지 않네요. 대표자 명은 4번에 있습니다. 이학주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개업 연월일이 일치하지 않는데요. 17번에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에서 보면 개업 연월일이 날짜가 2011년 5월 23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 5월 23일로 수정해 주었습니다. 네, 1번 문제 완료되었고요. 2번 볼게요.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보고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올바르게 수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재무제표 메뉴에 있는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볼 때요. 당기순이익을 먼저 봐야 하는데요. 오른쪽에 계정별 합계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20만 원인데 교재에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4,25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건데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상품 매출 금액 3억 일치하고요. 차례대로 맞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에 차량 유지비 금액이 일치하지 않죠. 교재에는 35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50만 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자 수익도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데요. 영업외 수익인 이자 수익이 250만 원이 아니라 220만 원으로 수정돼야 되겠네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외비용인 기부금은 현재 계정 과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을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부분에 두 글자 기부금 계정 과목 조회해서 입력하고요. 금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력을 모두 완료했더니 10번에 있는 당기순이익 금액이 4,250만 원으로 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2번 문제도 완료했고요.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를 검토해서 수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래처별 초기 2월 정기분 재무제표 세 번째 메뉴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계정 과목이 왼쪽에 있고요. 그 해당 계정 과목에 대한 거래처별 금액이 나와 있는데 현재 검토해야 될 자료는 외상 매출금부터 지급어음 당기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부터 볼게요.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명이 월평상사이고 금액이 4,500만 원인데 3,500만 원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500만 원으로 수정했고요. 두 번째 지급어음 보겠습니다. 지급어음이 클릭을 한번 하면요. 도륜상사가 1억 5천만 원 되어 있는데요. 입력은 1억만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차입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차입금 한번 클릭하면요. 거래처가 하나도 입력되어 있지 않아서요. 선익상사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상사를 입력할 때요. 코드에 직접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키보드의 특수키인 F2번을 클릭을 하셔서요. 선익상사를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도움창에서 선익상사 검색해서 입력했고요. 금액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익상사까지 추가로 입력했다면 3번 문제 1번 완료됐고요.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신용카드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처 등록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두 번째 메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요. 탭이 일반 거래처와 금융기관 신용카드가 있는데 현재는 3-2번에서 신용카드를 추가 등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탭을 신용카드 탭으로 클릭을 하고요. 나와 있는 정보만 입력을 하고
나와 있지 않은 정보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코드 번호 입력해 볼게요. 99871번. 신용카드 거래처명은요, CNJ 카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할 때는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고요. 유형은 매입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나와 있지 않고요. 3번에 카드 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카드 번호 입력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입력을 했고요. 카드 번호 입력을 할 때에는 빼기 표시, 대시 표시를 꼭 해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글자마다 있는 빼기 표시를 꼭 해주시고요. 카드 종류 4번은 사업용 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번인 사업용 카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아랫부분은 정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 되겠습니다. 카드 번호 입력할 때 빼기 표시를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4번 문제는 발생된 거래를 토대로 일반 전표 입력의 거래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창이고요. 4-1번부터 발생된 거래 분기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7월 2일 거래이고요. 7월 2일 날짜 검색하고요. 성심상사로부터 상품을 600만 원에 매입하고 매입 대금 중 550만 원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을 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먼저 구분은 아래의 안내선에 나와 있는 3번 차변과 4번 대변 번호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현재 상품을 매입한 거래, 상품의 증가, 차변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은 3번이 되겠죠. 상품을 매입했기 때문에 상품이라는 재고 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상품을 검색해서 입력하고요. 총 600만 원 매입했죠. 600만 원 입력하고 대금 지급은 일부는 어음을 발행해서 줬기 때문에 어음을 발행해서 준 경우는 지급 어음이라는 채무가 증가하고요. 지급 어음 입력한 후에는 거래처 명을 반드시 입력해줘야 되는 채무 개정 과목입니다. 성심상사 입력할게요. 금액은 총 550만 원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대변 금액을 550만 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요, 현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요.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50만 원 자동으로 차액 입력되어 있습니다. 1번 문제 완료됐고요. 2번 볼게요. 8월 5일 거래이고요. 거래 날짜 8월 5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매각 처분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대전 부동산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래의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용으로 증빙 서류 나와 있는데요. 금액을 확인해야 하고요. 수수료 금액은 총 받은 금액이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발생했을 때는요, 수수료 비용이라는 영업 외 비용이 발생하죠. 차변의 비용 발생 구분에 3번 입력했고요. 수수료 두 글자 입력하면은 수수료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선택을 해주면 안 되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과 관련된 수수료이기 때문에 현재는 상품이 아니라 유형자산인 토지죠. 그렇기 때문에 800번대로 선택하면 안 되고요. 900번대, 984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서 많이 틀리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수수료 비용을 상품이 아닐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하시면 안 되고 영업 외 비용인 900번대, 984번 수수료 비용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 문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984번 영업 외 비용으로 선택했고요. 금액은 총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했죠. 구분에 4번 입력했고요. 현금 조회해서요. 현금 조회해서 입력했고 금액은 자동으로 차액인 350만 원 입력되었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8월 19일 거래이고요. 날짜를 수정하겠습니다. 탐방상사에서 단기차입반 2천만 원 및 단기차입금 이자 6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부채를 상환한 경우이기 때문에 빚을 갚았습니다. 부채가 줄어들겠죠? 부채의 감소는 차변입니다. 구분에 3번 차변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부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채 단기차입금을 감소시켜 줄 건데요. 단기차입금 입력할 때는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되고요. 거래처는 탐방상사한테 빌려온 돈이었죠. 탐방상사 입력하고 금액은 총 원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단기차입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같이 지급을 했는데요.
이자는 받으면 이자 수익,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이 되겠죠. 이자 비용 발생은 차변입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951번 입력했고요. 금액은 총 60만 원이 이자가 되겠네요. 10만 원 입력하고, 대변은 현재 모두 보통예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고요. 차변의 총 합계금액 2,06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급하게 됩니다. 3번 문제 완료됐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4번입니다. 4번은 8월 20일 거래이고요. 날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용 노트북 1,500만 원과 업무용 노트북 100만 원을 다복상사에서 구입하였고, 대금은 모두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판매용으로 구입한 것과 업무용으로 구입한 것은 계정 과목을 다르게 회계 처리해줘야 되죠. 먼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고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입니다. 차변은 판매용으로 구입한 건 모두 상품으로 처리를 하죠.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증가하고요. 판매용 노트북은 1,500만 원이 되겠고요. 차변에 업무용 노트북도 증가하는데요.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비품을 검색해서 입력해주고요. 총 100만 원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대변에는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모두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을 했죠.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잔고가 잔액이 감소하게 되겠네요. 금액은 자동으로 1,600만 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5번입니다. 8월 23일 거래이고요. 날짜 8월 23일로 조회하겠습니다. 4월 1일 내용을 낼 수 없는 출금 50만 원이 발견이 되어서 가직급금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는 거래처 소리상사에게 지급한 외상대금으로 판명이 되었다.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라고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현재 가지급금은요, 발생이 되면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재를 하는데, 임시계정이어서 가지급금의 원인을 판명을 해서 판명이 되었을 때는 대변으로 보내주게 되죠. 대변에 기재를 해서 가지급금이라는 임시계정을 감소시켜주게 되는데요. 현재는 판명된 거래이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대변에 나올 거고요. 차변에는 왜 출금된 50만 원이 이유가 무엇인지, 왜 출금이 되었는지 이유를 적어주면 되는데,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경우가 되겠죠. 외상매입금은 부채인데 부채를 감소시켜야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부채 감소 차변입니다. 차변부터 9분의 3번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감소시켜 주고요. 외상매입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 줘야 되고, 거래처는 소리상사라고 했습니다. 금액은 총 50만 원이었고요. 대변에는요, 임시로 처리했던 계정 과목인 가지급금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차변에 적었던 것을 현재 대변으로 한계 처리를 시켜줘서 대체해서 총 50만 원을 감소시켜 주겠습니다.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대체시키는 거래였고요. 가지급금은 거래처를 적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코드 부분을 비워두었습니다. 6번 볼게요. 10월 10일 거래이고요. 날짜 10월 10일로 조회하겠습니다. 고구려 상사에서 매입하기로 계약한 상품 300만 원을 인수하고 10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상품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상품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산의 증가 차변입니다. 9분의 3번 차변 입력하고요.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적어서 자산을 증가시켜 주겠습니다. 재고자산이 증가 총 300만 원 증가하고요. 대변에는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10월 1일에 미리 지급한 계약금을 빼고 나머지 잔액만 외상으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미리 지급한 계약금은 먼저 준 돈이 되겠죠. 먼저 준 돈은 선급금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먼저 받은 돈을 빼고 나머지를 잔액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산을 감소시켜줘야 돼서 대변에 선급금을 적었습니다. 거래처를 반드시 적어야 되는 채권입니다. 선급금은 거래처 명을 반드시 적어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 명 고구려 상사 꼭 적어줘야 되고요. 금액은 총 10월 1일에 30만 원을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30만 원을 차감시켜 주고요. 나머지 대변에 지급해야 되는 돈 차액은 외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상으로 상품을 사와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증가로 회계 처리를 해줍니다. 외상 매입금도요, 꼭 거래처를 적어야 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거래처명 고구려 상사를 적어줘야 되는데,
현재 화면과 같이 이렇게 적게 되면 이 문제는 틀리게 돼요. 그 이유는 거래처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와 함께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상세를 한 번 더 검색해서 코드 번호, 숫자까지 들어가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대변의 금액은 자동으로 차액인 270만 원이 적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11월 18일 거래이고요. 날짜 11월 18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가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의 유류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다음에 영수증을 받았고요. 현금 영수증 토대로 합계 금액을 확인해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합계 금액이 3만 원이고요. 차량의 유류, 주유를 한 경우에는 차량을 유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이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 판매비와 관리비 발생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비용 발생이기 때문에 차변에 차량 유지비 800번대겠죠. 판매비와 관리비로 800번대 차량 유지비를 선택해 주고요. 금액은 총 영수증에 적혀 있는 합계 금액 3만 원을 입력하고요. 대변에는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대변에 3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마지막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날짜는 12월 20일 거래이고요. 날짜 12월 20일로 수정하겠습니다. 영업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아래의 공과금을 현대카드로 납부하였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증빙 서류를 보니까요. 자동차세 세액 신고 납부서라고 적혀 있는 영수증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동차 세를 납부한 영수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한 거죠.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금액은요, 꼭 합계액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할 세액 합계가요, 25만 9,740원으로 나와 있고요. 비용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차변에 구분 3번 입력하고 세금과 공과,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817번 판매비와 관리비로 선택을 해주고요. 금액은 자동차세 신고 납부서에 나와 있는 25만 9,740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대변은 모두 카드로 결제를 했죠. 카드 결제 대금 일자까지는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직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돼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미지급금이 되겠죠. 미지급금 검색해서요.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고요. 카드 회사명을 입력해야 되죠. 현대카드이기 때문에 현대카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점표 입력에 입력된 내용 중에서 오류 발생된 거 찾아서 수정하면 되는 문제이고요. 5-1번 문제는 11월 5일 거래이기 때문에 점표 조회 11월 5일로 해보겠습니다.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오류가 있다는 뜻인데요. 영업부 직원의 10월분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였던 근로소득세 11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하면서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급여에 포함된 세금은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급여에 포함된 세금, 원천징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요. 급여에 포함된 세금, 원천징수는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고, 예수금은 부채인데요. 현재 납부를 한 거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됩니다. 254번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해주면 되고요. 대변에 보통예금과 금액 11만 원을 일치하기 때문에 차변 계정 과목만 수정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2번 볼게요. 11월 28일 거래이고요. 상품 매입 시 당사가 부담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운반비 35,000원은 판매자인 양촌 상사가 부담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먼저 매입 시 발생한 비용은 매입 원가에 포함인데요. 발생한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매입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판매자가 처리하는 운반비이기 때문에 운반비 자체를 회계 처리하지 않는데요.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자료를 보니까요. 미지급금으로 운반비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삭제를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게요. 미지급금만 지금 삭제를 해야 되는데요. 앞에 체크를 해 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 모양을 체크를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점표 번호이기 때문에 현재 3개가 동시에 다 삭제가 돼요.
삭제하고 다시 차변과 대변을 입력해도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위에 있는 전표와 아래에 있는 전표를 다른 번호로 인식을 하면 하나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표 번호를 임의로 수정하면 되는데요. 번호 수정할 때는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번호 수정 클릭을 하고요. 이 번호 수정을 클릭하게 되면 번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0002번으로 바꿔볼게요. 바꾸고요.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를 지금 마지막 미지급금만 삭제하고 싶기 때문에 전표 번호를 수정을 해서 이 미지급금만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분리해 놓았고요. 삭제를 할 때는 위에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코드 오른쪽에 삭제, 휴지통 모양의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F5번으로 나와 있는 삭제 모양 클릭하셔도 되고, 키보드의 특수키인 F5번을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삭제 클릭해서요. 한 건의 데이터를 선택하였습니다. 선택한 데이터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차액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대차 차액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미지급금 대변을 삭제했기 때문에 차변도 미지급금만큼의 금액을 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반비 35,000원이 포함되지 않은 750만 원 대변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부담한 운반비는 매입원가에 포함하지 않고요. 판매자 측에서 운반비 비용 처리해서 회계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매입한 상황에서는 판매자 부담 운반비는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6번 결산 정리사항으로 갈게요. 결산 정리사항은 날짜가 12월 31일이고요. 6-1번입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영업부의 12월분 급여 100만 원을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달이라 하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 되죠.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급여이기 때문에 9분의 3번 차변은 급여 비용을 발생시켜 줘야 되는데요.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랑 관련이 있는 급여를 선택을 하고요. 금액은 총 100만 원 비용 발생하고요. 대변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결산 시에만 나오는 미지급 비용 선택해 주고요. 금액은 100만 원 입력되어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영업부에서 사용한 소모품 B는 20만 원인데요. 소모품 구입 시에 전액 자산으로 처리했습니다. 구입 시에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결산 시에는 사용액을 비용 처리해줘야 되는데요. 비용의 발생이기 때문에 차변 9분의 3번 입력했고요. 소모품 B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선택하고요. 금액은 총 사용한 금액 2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대변은요, 자산으로 처리한 부분 중에서 20만 원은 감소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소모품 20만 원 감소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현금과 부족 7만 원은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으로 판명이 되었다. 현금과 부족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산 시에 현금이 과다하거나 부족한 원인을 파악해서 대체시켜주는 분계를 해줘야 되는데요. 현재 원인이 판명되었죠. 이자 지급액입니다. 이자 지급은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차변에 비용 발생이 되겠죠. 이자 비용 입력해주고 금액은 총 7만 원입니다. 대변에는요, 원인을 판명하기 위한 이자 비용 발생이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대체 분계를 시켜줍니다. 반대 분계를 시켜주는 건데요. 현금과 부족이 차변에 발생했었을 거예요. 대변으로 보내서 현금과 부족의 임시 계정을 삭제시켜주는 분계를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문제 6-4번 보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에 취득하였던 비품에 대한 당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건데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 바로 열고 취득원가가 6,550만 원, 잔존가액은 1,550만 원, 내용연수는 10년, 그리고 정액법 이렇게 나오는데요.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현재 정액법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정액법으로 계산하는 공식은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되고요. 취득원가가 6,550만 원에 잔존가액 1,550만 원을 뺀 금액에 내용연수 10년으로 나누면 500만 원이 되겠죠. 이 공식 꼭 기억해 주세요. 500만 원은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해도 되고요. 일반 전표 입력에 차변 감가상각비 50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500만 원 입력해도 괜찮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 분기해 볼게요. 날짜는 항상 1월부터 12월로 1년을 검색하고요. 나오는 팝업 창은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반가로 4번 감가상각비 부분에 현재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이기 때문에 비품 부분 결산 반영 금액에 방금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 500만 원을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입력한 후에는 반드시 왼쪽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든지 아니면 키보드의 특수키인 F3번을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F3 누르셔서 일반 전표에 추가해 주시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요, 12월 31일 결산 날짜를 검색을 하게 되면 아래쪽 매출원가와 감가상각비는 자동 결산 붕괴로 인해서 자동 결산으로 인해서 자동 입력되어 있는 붕괴입니다. 500만 원 알맞게 감가상각비 들어가 있고요. 7-1번이고요. 5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의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를 물어봤고요. 거래처는 거래처 원장으로 가야 빠르게 찾을 수가 있고요. 거래처 원장은 장부 관리의 가장 첫 번째 메뉴입니다. 거래처 원장 메뉴에서요, 5월 말을 물어봤기 때문에요. 시작 날짜는 반드시 영업시작일 1월 1일부터 검색을 해야 하고요. 5월 31일까지입니다. 대전 과목에서는 키보드 F2를 누르셔서요. 외상 매입금을 물어봤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을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검색했고요. 거래처는요. 특정한 거래처를 지정해 주지 않고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모든 거래처를 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엔터를 2번 누르시면 자동으로 모든 거래처가 검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기월, 차변, 대변 잔액이 있는데요. 물어본 금액은 잔액이기 때문에 잔액이라는 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정렬을 금액 순대로 해주게 되고요.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를 물어봤기 때문에 잔액을 칸을 클릭을 해서 정렬을 하고 확인해 보시면 더 빠르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는 갈마상사가 되겠고요. 금액은 7,63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전기말과 비교해서 당기 6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증감액은 얼마인가? 대손충당금 증감액을 물어봤는데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이에요. 외상매출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계정 과목을 볼 수 있는 표를 찾아야 되는데요. 재무상태표입니다. 결산 재무제표의 세 번째 재무상태표를 클릭을 해서요. 재무상태표에서 날짜를 6월 말 현재를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6월로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서요.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을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절 과목 바로 밑에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을요. 전기말, 작년의 말과 비교해서 얼마가 증감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제12기는 당기, 올해 금액이고요. 제11기는 전기, 작년 금액입니다. 금액이 대손충당금 줄에 2개가 있어요. 이것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왼쪽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금액은 외상매출금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장부금액이기 때문에 왼쪽 금액만 대손충당금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기는 200만 원이고요. 전기는 5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차감을 한 증가금액이 15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 증가가 되겠죠. 6월 말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익을 물어봤는데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도 방금 봤던 표인 재무상태표에서 확인을 해야 하고요. 6월 말을 또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6월로 도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차익을 물어봤는데요. 유동자산 금액은 바로 맨 위에 금액이 있고요. 4억 6,376만 9,900원이 되겠고요. 유동부채는 자산 다음 부채 금액이 있는데요. 유동부채라는 계정 과목 분류 체계를 보시고 금액은 3억 4,713만 6,600원 이 금액을 차감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유동자산 금액에서 유동부채 금액을 차감을 하면 1억 1,663만 3,300원이 되겠네요.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 클릭해서요. 7-1번 거래처는 갈마상사였죠. 갈마상사 엔터 누르고 금액은 7,630만 원이었습니다. 엔터 치고요.
2번은요, 증가한 금액이 150만 원이었고요. 증감 여부는 증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요, 금액이 차감 금액이었는데 총 1억 1,663만 3,300원이었습니다. 이론 시험 답안도 푸신 후에 선택하시고요. 닫기를 누르시면 저장이 완료됩니다. 우측 하단에 답안 저장까지 하시면 105회도 모두 완벽하게 풀었습니다. 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